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아마 이 질문부터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에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올리셨다가 나중에 수정하셨습니다. 어떻게 네. 된 일입니까, 의원님? 첫 번째에 올린 거는요. 네, 판문점 선언에 대한 평가입니다. 네, 예, 판문점 선언에 대한 평가는 음, 정말 제가 너무 실망스러웠고요. 네, 그러나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너무 그 판문점 선언문 읽고 너무 충격적이라서 제가 네. 그렇게 올렸다가요. 어처구니 없다라는 표현은 예. 네, 남북 정상회담 전체에 대한 평가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뭐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줬다 이런 면에서는 감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는 걸 쓰고 그러나 판문점 선언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그래서 뭐 기조는 똑같습니다. 기조는 똑같은데 아마 처음은 판문점 선언문에 대한 평가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평가가 좀. 근데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기대를 주는 부분도 있었지만 판문점 선언으로만 한정을 하면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그 사실 그 핵심은 판문점 선언인데 그걸 빼고 기대를 주는 부분이 뭘까요? 결국은 남북 정상의 만남 이런 것이 네. 국민들에게 어쨌든 대화로 어떻게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겠죠. 근데 그 대화라고 하는 게 쇼냐 진정성 있는 대화냐 이 부분을 가르는 것 같은데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네. 그렇게 혹평을 한다면 진정성 없는 대화쇼 이렇게 규정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이제 그것을 이 기회를 이렇게 야당이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우리의 목표를 만들어가야 되겠죠. 야당이 비판하는 것은 네. 여당 하는 거 발목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바른 길을 만들어가는데 같이 네. 하자는 것이거든요. 예. 만약에 여기에 같이 박수치고 환호하면 어떻게 보면 북한이 원하는 대로 네. 정말 판문점 선언문대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저희의 평화와 통일은 핵이 있는 상태의 평화와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네. 저의 우려사항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당으로서 사실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제1의 그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점을 잡아주기 위한 전략적 비판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쩌면 야당의 권리이자 의무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그러면 기준점이 뭐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위장 평화쇼라고 한다면 그건 균형점을 잡기 위한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는 의문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국민들께서 쉽게 그러니까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러한 표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판문점 선언문에 따른 것을 어떻게 이제 정말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낼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언어, 그런 표현, 그거 갖고 지금 저희가 한가롭게 논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의 내용이 담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판문점 선언에 대한 평가로 좀 들어가 보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이 없다. 이 점을 비판하시는 건가요, 의원님? 자, 거기에 잘 보시면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겁니다. 약속한 게 아닙니다. 이 비핵화 3개 조약 빼놓고는요. 전부 다 준다, 한다 약속했습니다. 한마디로 경협도 한다. 그러니까 14선언의 사업을 이행한다라는 건 뭡니까? 거기에 대북 투자, 남북 경협 하겠다는 거거든요. 한다. 확성기도 끈다. 삐라도 더 이상 안 뿌린다. 군축회담 한다. 그런데 이것만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하였다. 외교적으로는요. 이런 표현은 한마디로 이상과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라서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것을 외교적으로 해석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한 게 없습니다. 두 번째. 핵 없는 한반도 이거는요. 북한이 선대유운이라고 말하는 비핵화는 선대유운입니다 할 때에 북한의 비핵화의 개념을 차용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핵 없는 한반도예요. 결국은 이거는 남한 쪽에서도 대한민국에서의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전략자산의 전개, 미국의 핵우산의 사용 이런 것이 다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엔 당연히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상황에서 이게 같이 섞이게 되면 네. 사실상 비핵화가 어려워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사실은 북한의 선대유운의 비핵화다. 그 두 가지에 아주 굉장히 그러한 참 알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님의 평가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비핵화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이제 문제점, 이것은 결국은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다. 예, 이건 합의한 게 없다라고까지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자, 근데 조금 전에 홍준표 대표의 그 위장평화시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드렸을 때 표현 하나만 보지 말고 내용을 보자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거는 네. 비판하는 어구였고요. 네. 지금 이거랑 이 선언문하고 섞어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선언문은요 외교적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국회 비준동의 받자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걸 섞어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공당의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공당의 대표가 하시는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정상이 만나서 합의한 내용이죠. 그걸 어떻게 비교해서 말씀? 그러면 이제 그 문서까지 도달을 한 합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평은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의원님?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러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도 일정한 성과를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분명히 이번에 일정한 성과를 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그 성과가 네. 결국은 완전한 비핵화로 이루는데 미흡할 수 있는 성과가 될 수 있고 네. 그 성과가 미국의 국익에만 도움이 되는 성과가 될 수 있어서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어떤 뜻이에요? 좀 풀어주시죠. 미국의 국익에만 도움이 되는 성과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인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상태에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정도의 핵은 포기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죠.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이것을 폐기하는 것으로 해서 네. 미국은 북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합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남한을 향한 북핵의 위협을 제거하는 데까지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는 데까지는 어려운 길일 것이다라는 그러면 얼마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 가운데 하나가 비핵화가 무엇이냐, 그건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라고 성격 규정을 한 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지만 네. 결국은 이번 회담에서 네. 이제 그렇게 하고 비핵화에 대한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러나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데에 대한 합의에 있어서 마지막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네. 가장 큰 이번 판문점 선언의 문제점은요. 네.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추진한다는 부분입니다. 네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올해 안에 비핵화가 된다는 우리가 아무런 어떤 약속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안에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국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는 정도로 미국의 국익만을 앞세운 성과로 한정이 된다. 만약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합의에 대해서 뭐라고 논평을 내실 건가요? 그거는 이제 논평을 잘 봐야, 그러니까 그 합의 내용을 잘 읽어봐야 되겠죠. 아니, 조금 전에 전제를 제가 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는 수준의 합의라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비핵화에 대한 나머지 조건도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를 먼저 봐야 될 것이고요. 네. 그거는 그때 보고서 논평을 내죠. 아니, 비핵화에 대한 나머지 조건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CVID로 가는 길에 대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을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지금 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또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속한 비준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선우가 바뀐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판문점 선언은 지금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약속이 없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에서 이행해야 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검증도 가능하지 않고 아예 아무런 로드맵도 없는데 판문점 선언을 비준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의원님 보셨죠? 제21조를 보면 남북 합의서가 체결이 되면 비준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남북 합의서를 이게 남북 합의서의 유효한 남북 합의서를 봐야 될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어쨌든 판문점 남북 정상이 서명까지 한 조금 전에 의원님도 문사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비준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무조건 입법부가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국회가 하는 건 비준 동의고요.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거겠죠. 제가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 제대로 안 읽어봤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일 거고요. 그러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국회가 무조건 도장을 찍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당연히 토론해서 이것은 비준 동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면 안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한 외교적 합의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조속한 비준을 강조하면서 성격 규정을 이건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른 절차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법률적 절차가 국회가 무조건 비준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비준 동의가 뭔데요? 법률적인 효력이 뭔데요? 국회에서는 그것을 토론해서 비준해 줄 것은 비준해 주고 못 해주는 건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 FTA나 여러 가지 늘 FTA를 체결하고 나면 국회 비준 동의 문제로 옥신각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사인해 온 거 무조건 국회가 동의해줘야 된다. 그러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금 이제 판문점 선언을 일종의 정상 간의 외교적 합의로 성격 규정을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준 동의를 통해서 효력을 발생하시겠다 이런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무조건 동의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말씀입니다. 마무리 확인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에 기초하면 의원님 개인 의견으로는 비준 동의를 해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해주기 어렵다. 왜냐하면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지 않고서는 지금으로서는 해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점을 잡아주기 위한 전략적 비판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쩌면 야당의 권리이자 의무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그러면 기준점이 뭐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위장 평화쇼라고 한다면 그건 균형점을 잡기 위한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는 의문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국민들께서 쉽게 그러니까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러한 표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판문점 선언문에 따른 것을 어떻게 이제 정말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낼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언어, 그런 표현, 그거 갖고 지금 저희가 한가롭게 논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의 내용이 담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판문점 선언에 대한 평가로 좀 들어가 보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이 없다. 이 점을 비판하시는 건가요, 의원님? 자, 거기에 잘 보시면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겁니다. 약속한 게 아닙니다. 이 비핵화 3개 조약 빼놓고는요. 전부 다 준다, 한다, 약속했습니다. 한마디로 경협도 한다. 그러니까 14선언의 사업을 이행한다라는 건 뭡니까? 벽에 대북 투자 남북 경협 하겠다는 거거든요. 한다. 확성기도 끈다. B라도
뭐 더 이상 안 뿌린다. 군축회담 한다. 그런데 이것만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하였다. 외교적으로는요. 이런 표현은 한마디로 이상과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라서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것을 외교적으로 해석할 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한 게 없습니다. 두 번째. 네. 핵 없는 한반도 이거는요. 북한이 선대 유훈이라고 말하는 비핵화는 선대 유훈입니다 할 때에 북한의 비핵화의 개념을 차용한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핵 없는 한반도예요. 결국은 이거는 남이신데 그러면 그 사실 그 핵심은 판문점 선언인데 그걸 빼고 기대를 주는 부분이 뭘까요? 결국은 남북 정상의 만남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어쨌든 대화로 어떻게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겠죠. 근데 그 대화라고 하는 게 쇼냐 진정성 있는 대화냐 이 부분을 가르는 것 같은데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그렇게 혹평을 한다면 진정성 없는 대화쇼 이렇게 규정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이제 그것을 이 기회를 이렇게 야당이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우리의 목표를 만들어가야 되겠죠. 야당이 비판하는 것은 여당 하는 거 발목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바른 길을 만들어가는데 같이 하자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같이 박수치고 환호하면 어떻게 보면 북한이 원하는 대로 정말 판문점 선언문대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저희의 평화와 통일은 핵이 있는 상태의 평화와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저의 우려사항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당으로서 사실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제1의 그 야당의 역할. 한쪽에서도 대한민국에서의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전략자산의 전개, 미국의 해구산의 사용 이런 것이 다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결국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엔 당연히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상황에서 이게 같이 섞이게 되면 사실상 비핵화가 어려워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사실은 북한의 선대유운의 비핵화다. 그 두 가지에 아주 굉장히 그러한 참 알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님의 평가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비핵화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이제 문제점, 이것은 결국은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다. 이건 합의한 게 없다라고까지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자, 근데 조금 전에 홍준표 대표의 그 위장평화쇼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드렸을 때 표현 하나만 보지 말고 내용을 보자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거는 비판하는 어구였고요. 지금 이거랑 이 선언문하고 섞어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선언문은요 외교적 문서라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아마 이 질문부터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에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올리셨다가 나중에 수정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의원님? 첫 번째에 올린 거는요. 판문점 선언에 대한 평가입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평가는 정말 제가 너무 실망스러웠고요. 그러나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너무 그 판문점 선언문 읽고 너무 충격적이라서 제가 그렇게 올렸다가요. 어처구니 없다라는 표현은 남북 정상회담 전체에 대한 평가를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줬다. 이런 면에서는 감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쓰고 그러나 판문점 선언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그래서 기조는 똑같습니다. 기조는 똑같은데 아마 처음은 판문점 선언문에 대한 평가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평가가 좀. 근데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기대를 주는 부분도 있었지만 판문점 선언으로만 한정을 하면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